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볼까? 우리 116번 문장부터 보면은 우리가 a stranger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낯선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일어는 might forget, 까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because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아, 거기 너무 가깝지 않니?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그래서 because it makes few connections, 여기서 지금 few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거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니? 부정적이죠.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자, 그래서 나랑 관련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 연상들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랑 관련된 어떤 일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but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반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we won't forget 이라고 해서 won't라는, 즉 will의 지금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미래 표현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won't forget 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뭐야?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지금 뭘 잊을 수 없느냐? 우리의 cousin, 여러분 cousin이라고 하면 사촌이잖아. 사촌이면 나랑 완전 엄청 가까운, 완전 가까운 그런 사이는 또 아닌데, 우리가 5촌만 해도 남이라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 친할 수도 있지만 그 한 개 촌이 또 넘어가게 되면 거의 남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5촌보다는 지금 가까운 상황이니까 나랑 뭔가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문인 경우에는 안 까먹는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 나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따라서 기억하는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116번의 내용이 도입부이기는 한데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타인 정보 이즘, 사촌 정보 아니즘,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 즉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면 기억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116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내용이겠지. 자, 그러면서 왜인지에 대해서 좀 찝어주는 역할을 117번 문장에 해주고 있죠. 117번에서 지금 there's one complex network라고 해서 이 network가 지금 뒤에 지금 slash가 되어 있어서 the self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촌에 대한 정보를 잊지 못한다를 116번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117번에서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일단 이거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 그 자체예요. 근데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It's larger and quicker to access than all others.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larger, 더 크고, 그리고 access, 접근하기에 quicker, 더 빠른 네트워크가 바로 자아다. 그러니까 자아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바로 사촌 관련된 그런 정보 혹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기억하는 그 정도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118번에서는 이거 유건이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인생 전체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평생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노란색 되게 잘 찾은 거 보이죠? 이거 지금 자꾸 나 자신, 자아, 나랑 관련된 사람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노란색인 거예요. 결국은 아까 노란색을 안 가져왔다고 했나? 노란색 더 추가로 있는 사람? 던져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self라고 하는 부분, the self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이 되고요. 나오죠? 왜요? 문제가 있나요? 네. 그래서 the self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노란색이 맞고요. 그리고 사실 위에서 our cousin이잖아. 사실 our이라고 하는 부분, 즉 이 cousin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더 잘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뒤에 118번에서 oursels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노란색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온 사람인 거야. 괜찮죠? 그리고 이제 119번 한번 봐볼래? 지금 괄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로직을 할 때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는 35번 문제. 즉 무관한 문장, 그렇지, 찾는 그런 경우일 때, 그러니까 정말 무관한 문장일 때 괄호를 이제 쳐주고는 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31번 문제니까 빈칸 추론 문제잖아.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빈칸이 쳐져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냥 친 게 아니라 원래 쳐져 있었어, 원문에. 그러니까 즉 118번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그랬잖아. 평생을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왔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얘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었던 부분이에요. 부연 설명이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왔어? 사실 중학교 시절에, 왜 여기서 지금 주니어 하이라고 하게 되면 중학교를 얘기해요. 중학교 시절에 우리는 내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 말고 다른 생각 할 수 있었어? 없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다라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는 특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하고 생각했던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실상 자아에 대한 생각만을 했을 뿐이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문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쯤 하면 우리가 보라색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얘들아. 보라색은 뭘까? 그 중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중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어. 그건 맞아. 그리고 나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어떻단 얘기야, 지금? 정보 흡수가 잘 된다. 잘 잊지 않는다. 이게 사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about our cousin.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 cousin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와 관련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억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117번은 자아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왔던 여기 one complex network부터 요 뒤에 있는 부분까지가 사실상 이 자아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옆에 있는 거 1차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표시한 거 잘하셨어요. 이거 도입이자 서론이 맞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 이게 이즘이라고 썼는데 여기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 왜 있느냐면 few connections 때문에 있는 거야, 얘들아. few connections.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기존에 그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결성이 덜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잊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와 관련이 거의 없어서 나 자신과 관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요렇게 정리할게요. 자, 사촌에 대한 어떤 소문, 사촌 정보가 사촌 소문 어때요? 이거는 자아와 연관성이 있었죠?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쉽게 기억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요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서론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7번부터 이 자아의 역할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크고 더 빠른 연상 네트워크예요. 네, 여기다가 부연 설명해줄게.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더 크고 이 얘기가 들어갔던 거거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경우보다 더 크고 더 빠른 연상 네트워크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생의 자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잖아, 그죠? 그 얘기가 나왔고요.
또 지금 119번에서는 중학교 시절에 특히 자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자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체 왜 나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잘 잊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그래서 어떻게 이 정보를 어떻게 지금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120번에서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오죠. 네. 알아?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왔어? 120번 문장에서. 근데 그 새로운 정보가 뭐와 관련이 있으면? something to do with us 라고 했으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으면,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럼 어떻대?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고 더 쉽게. 근데 thoroughly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더 철저하게 처리가 될 거다. 이건 그럼 뭐야? 주제가 위에서 주제어가 지금 언급이 됐다면, 자아라고 하는 부분을 주제어로서 봤다면 120번에서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주고 있죠. 즉 나랑 관련 있는 정보라고 하면 처리 자체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된다는 얘기, 쉽고 또 철저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공유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주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제라고 볼게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된 정보, 여기 지금 잘 썼죠? 이거 그래도 잘했네. 나 이거 굳이 안 적어도 되겠다. 쉬고 잘했네. 새 정보, 우리와 관련된 새 정보는 빠르고 쉽고 사실 철저하게, 빠르고 철저하게, 여기 나온 것만 쓸게요. 그러면 더 쉽고 철저하게 처리된다. 그죠? 요렇게 고쳐볼게요. 그죠? 요렇게 더 빠르고 철저하게 처리가 되더라. 그 내용이 120번에 나온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1번 봐봐. 집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it hits even closer to home. 이게 얼만큼 가깝게 와닿게 되는 거야? 집만큼, 집보다 더 가깝게 와닿게 되는 건데, 근데 그 비교 대상이 또 진짜 집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home이라고 하는 부분과 뒤에 home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진짜 사는 집인 거고, 집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우리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이 it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자아고, 이 자아에 대한 특징이 여기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있는 그 집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 자아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옆에 dash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이 진행이 또 되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집을 맨날 가잖아. 그지? 지금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집을 또 돌아가게 될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휴가를 간다. 휴가를 가. 그럼 집을 잠깐 벗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집으로 지금 표현을 했던 우리 자아, 집보다 더 가까운 집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제 가깝게 와닿는 우리의 자아는 벗어날 수 있는 존재일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아로부터?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벗어날 수도 없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가까운 어떤 것이 사실상 우리 자아라는 거지.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 사실상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not from ourselves의 ourselves 무슨 색깔? 노란색이 되고요. 우리는 우리 자아로부터 뭐 하지도 못해? 벗어날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집만큼 더 가까이, 집보다 훨씬 더 가깝게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어. 그게 121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야. 즉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쩌라는 거야. 그지? 어쩌라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써먹어서 이 정보를 우리가 지금 116번 문장부터 121번 문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에 대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를 줘요. 122번에 뭐라고 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방법을 찾는데, 근데 뭐 하는 방법인지에 대한 설명을 투부정사 형태로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걸 봤더니 make the abstract personal. 여기서 abstract 무슨 품사가 어떻게 되죠? 형용사. 형용사 앞에 더가 나왔네요. 근데 일단 더라고 하는 표현은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잖아. 그죠? 명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라서 더라고 하는 말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화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원빛의 시험 봐왔잖아요. 그죠? 점검 한번 다시 해봤죠? 원빛에는 자주 안 쓰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계속 이따금씩 계속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볼 거예요. 오늘 근데 다 맞았나요? 만점 나오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 것들을 좀 줄여야 돼. 계속 혹시 아직 헷갈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만약에 다 맞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얘들아 원빛에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중1. 근데 내가 근데 중1 때 배우는 거라서 중학교 3학년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오히려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내가 그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네 중3 애들한테 시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되냐.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원빛을 헷갈리면 안 되잖아. 인간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그지?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야. 그죠? 부끄러운 일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원빛체를 공부를 할 때도 더라고 하는 표현을 최상급 앞에다 붙인다고 배우잖아. 그지? 더를 붙이는 순간 얘가 명사화가 돼요. 무조건. 명사화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있죠. 있어요. 왜냐면 더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명사화가 진짜 80%란 말이야. 그래서 부사 앞에 절대 안 붙이죠. 왜냐면 부사를 붙인데 명사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더라도 만약에 명사로서 그 전달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 예를 들면 진짜 SC 자리들이잖아. SC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최상급 같은 경우는 더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포인트는 뭐야? 더가 형용사 앞에 붙으면 명사로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포인트예요. 명사로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the abstract이 목적어가 되고요. personal이라는 부분이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make가 오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을 찾은 거야? make the abstract personal. 뭐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추상적인 것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추상적인 무언가를 위에 지금 자아랑 엮어야 될 거 아니야. 자아랑 관련지어서 말을 하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빈칸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우리 빈칸 얘기 또 해봐야 되잖아. 빈칸 어디였냐면요. personal이라는 부분이 빈칸이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웠던 문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왜 쉬웠을까요? 지금 위에서 계속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주구장창했고요. 요거 선택지 잠깐만 너네한테 이거 네. 자 1번 선택지가 뭐였냐면 objective 2번 선택지가 뭐였냐면 logical 3번이 personal 4번이 creative 5번이 symbolic 이었어요. 요거 선택지였어요. 3번이 정답이었는데 우리 지금 선지 분석 잠깐 하려고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objective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거니까 여러분 personal이라는 거는 사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사적화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정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not true일 수 있고요. 맞죠? 아니면 not mentioned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거 봐봐. logical, creative, symbolic 얘는 완전 not mentioned이죠. 전혀 언급된 바가 아예 없잖아. 그래서 not mentioned, not mentioned, not mentioned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한테 점수를 주는 문제였어. 이해되시죠? 괜찮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person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했다. 이거는 위에서 계속 주구장창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고 나 자신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괜찮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본인과 관련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만약에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추상적인 것을 개인화하는 것, 그죠?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예시가 나오디 얘들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다 물론 영상도 있어서 다 이해가 되셨겠지만 일단 abstract, the abstract은 어떤 정보가 the abstract이었어? 33%. 근데 이게 내용이 어땠어? 얘네가 지금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 앞에서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한 거잖아. 교수가 얘기한 거죠? 그 누가 얘기했는지는 안 나왔네. 그냥 경고라고만 얘기했네. 근데 보통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이게 drop out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오냐면 이제 막상 자기가 로스쿨에 갔는데 자기랑 이 로스쿨의 그런 커리큘럼이랑 자기가 안 맞을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막상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랑 안 맞아. 그럼 더 다니는 거보다 그냥 거기서 중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왜냐면 돈이 한두 푼이 들겠냐고. 그리고 나 살 길 찾아야지. 나랑 안 맞는데 이걸 굳이 주구장창 왜 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33%나 포기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정보 전달일 뿐이잖아, 얘들아. 그지? 이게 지금 개인화한 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화를 했을 때 얼마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를 예시를 들어주고자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예시가 125번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양옆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을 보세요. 당신 3명 중에 1명이 1년 뒤에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 3명 중에 1명이잖아. One of the three of you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얘들아, 나도 포함일 수 있어. 나도 중도 포기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중도 포기할 거를 마음 먹고 왔겠니? 나는 주구장창 졸업까지 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있을 거잖아. 근데 너네 셋 중에 1명이 중도 포기자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러니까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헉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었던 거야. 별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걸 물어봐서 쌤 왜 next fall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가을에 학기가 시작을 하죠. 네, 1학기가 가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next fall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야. 그러니까 1년 뒤에 너네 셋 중에 1명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 정도 정리해도 되고요. 굳이 밑에 예시까지 지금 쓰고 싶다라고 하면 쓸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시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 이거 내가 너무 정신없게 했나? 근데 앞에를 내가 지금 번호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그냥 예시라고 쓸게. 예시를 지금 뭘로 한 거야? 지금 로스쿨에 다니는 경고로서 지금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추상적인 통계를 던지는 방법이었죠. 추상적 통계를 그냥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임팩트가 아예 없죠. 그냥 그렇구나, 33%구나 이 정도일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는 지금 개인화했죠. 개인화. 그래서 약간 당신 3명 중에 1명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좀 마저 또 칠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이런 임팩트가 전혀 없는 방법은 파란색으로도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얘들아, 너네 파란색 칠했다면 어디다 파란색 칠했니? 얘기를 좀 나눠보자. 33%? 좋아요. 요거는 abstract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인화를 하지 않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란색으로 처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33%. 이 abstract한 거 있죠? 그죠? abstract한 거. 그럼 abstract한 부분에다가 처리했다면
the abstract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진짜 맹탕인 아무런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정말 추상적인 어떤 부분을 개인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 거니까 personal이라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선생님 저는 어디다가 처리했는데요? 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어디요? 몇 번 문장이 어디? 타인에 대한 정보 파란색 충분히 가능하겠죠. 파란색 쳤나요? 맞아요. 그랬어요? 좋아요. 근데 그 납득이 되죠? 왜 파란색일지. 좋습니다. 이거는 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might forget, 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굳이 따지면 여기도 지금 사실상 the self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란색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다 납득되고 있나요 지금? 괜찮나요? 자 그리고 봐봐 120번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something to do with us 라는 부분 굳이 칠하면 노란색 가능할 수 있겠죠? 나랑 관련이 있는 정보인 거야.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쉽고 철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더라. 이 부분은 보라색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됐어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본인에게 관련된 정보가 주는 효과. 그러니까 뭐야? 더 강한 영향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더 강한 어떤 기억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효과에다가 저는 땡땡하고 부연 설명을 넣을게요. 그냥 같은 얘기 맞으니까 더 강한 영향력과 더 강한 기억력을 가진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정보는 잘 안 잊고 사촌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정보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은 벗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집 벗어나기는 가능한데 스스로한테 벗어날 수는 없다. 뭐 영혼이 나가지 않는 이상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너무 귀엽지 않니? 여기 지금 영혼 털렸는데 지금. 오케이. 죽은 거야. 죽어야 벗어날 수 있다? 오, 그 말 되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제. 좋아, 잘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오, 좋아. 이거 하나 좋네. Sensory organs 노란색. 야, 근데 인간적으로 이건 좀, 그치? 너 진짜 신경 안 쓴 거다, 이 정도면은. 야, 내가 화목반이 이랬으면은 그래 너네 그 과제할 시간이 없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월급이잖아 이 인간아. 이건 아니야. 네, 그래서 sensory organs가 맞아요. 노란색이 맞죠? 이거 지금 이 감각 기관에 대한 글이에요. 네, 그래서 노란색 칠하고 갈게요. 자, 노란색 다음에 지금 이거 EVSC 자리에 지금 이 노란색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 보라색 처리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the only channels are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in and the other side world. 그래서 뇌와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유일한 어떤 소통 창구다, 채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니까 보라색 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the only 이하 부분에다가 싹 다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감각기관 중요라고만 써놨는데 왜 중요한지까지 좀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서론의 도입부고요. 여기 지금 앞에 감각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다라고 얘기했냐면 뇌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죠?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지금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simply put 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넣어놨는데 이 put은 3단 변화의 pp예요. 이 put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절에 나왔던 부분이 단순하게 놓아지면, 즉 간단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라서 앞에 나왔던 8번 문장에서 나왔던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그럼 뭐야?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뇌가 나왔어. 뇌가 is not designed to sense its own, on its own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뭐야? 뇌라는 것은 스스로 감지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없으면 뇌는 감각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148번에서 유일한 어떤 통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9번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밑에 는 표시하고 제가 하나 더 적어 놔볼게요. 그러니까 뭐야? 뇌는 스스로 감지 불가를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감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인지할 수 있다를 말하고자 했던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 뇌를 이렇게 건들면은 뭔가 자극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 내가 뭔가 만져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150번 그 예시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unexposed brai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노출된 뇌? 어떤 상황일 것 같아? 그래, 두개골이 열려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 사람이 아까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아까 이렇게 죽어가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얘들아.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막 수술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뇌가 오픈이 돼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많이 안 열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되게 국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겠죠, 당연히. 그럼요. 화나서. 그럼요. 화나서 뚜껑이 열려서. 정확히 네.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할 거지. 자, 아무튼 네, 맞네요. 되게 국소적으로 하는 게 위험 부담이 좀 덜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브레인 서저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에 일단 요게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아마도 이제 수술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뭐 수술을 하는 지금 상황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감지를 못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would neither sense light shining on it. 뭘 감지 못해요? 빛이 자기 그 뇌에 비춰지는 것에 이건 근데 당연히 못하지 않을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감지하지 못하거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it nor feel something touching it. 무언가가 그 뇌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조차 감지를 못한대. 근데 어제 애들은 진짜요? 이거 감지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감지를 못한다고 지금 여기 위에서 146번에 그렇게 떡한 써있는데도 진짜요? 막 이러던데 어제. 뭐 안 된다는데 감각 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약간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뭐 출력 장치 하나도 그냥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야? 아무튼 지금 그래서 이제 뭔가 만져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가 지금 뇌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접촉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148번에 유일한 통로가 감각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지금 들었다. 그래서 뇌가 노출이 됐을 때 빛을 감지 못하고 촉감을 감지하지 못하더라. 이건 또 정리를 잘했네. 여기까지는. 좀 급하게 했는데 딱딱 그저 맞아 떨어지게 했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1번에 여기 그래서 그 브레인 서저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뇌 수술 환자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kept away, 그러니까 의식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술을 뭐든 수술을 할 때 그 뭐 마취를 한다고 해서 그 뇌를 마취하진 않으니까요. 큰일 나요, 선생님. 그죠?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뇌가 덕분에 자르는 부분만 일 수도 있고 뭐 그 전신 마취라고 한다고 해서 뇌를 마취하진 않죠. 왜냐면 그러니까 뇌가 지금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데 그럼 죽는 거잖아. 인공호흡기로 그러지 않나요? 네, 뭐라고요? 산소는 공급되지 않아요? 산소는 심장이 하는 거니까. 근데 뇌도 역할을 해야 되잖아.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면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뇌를 마취하면 죽을 것 같긴 한데 산소 때문에 죽을 것 같진 않아. 아니지. 왜냐면 뇌졸중 환자가 갑자기
그 쓰러지게 되면 사실 심장이 문제가 아닌데 아니지. 주식사하지 않지 않아? 않지. 아 이거 의료 쪽은 전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겠네. 유튜브에 처음 해요. 아 지금? 지금 그건 안 돼. 돼요. 그건 안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얘들아. 어쨌든 환자의 의식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which can help a surgeon isolat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그러니까 뇌의 특정 부분을 분리하는 목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수술 얘기를 했던 이유거든요. 그 뇌종양 수술 얘기를 했던 이유인데 여기 지금 그 일부 어떤 특정 부분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종양 같은 걸 좀 떼어내는 조직을 좀 떼어내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뇌는 어차피 뭘 건들던지 간에 전혀 감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죠? 수술을 하는 동안 의식을 유지하는 상태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52번에서는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가 뭐야?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 Nothing is in the mind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머릿속에는 감각을 거치지 않아. 그래, 아무것도 없다. 그죠? 감각을 통하지 않은 것은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말은즉슨 뭐야? 이 사람이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때려 맞춘 건가? 어쩌지 이렇게 맞춘 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지금 152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게 인식이 되어졌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들어가면 되고요. 제가 지금 옆에다 적어놔서 여기 들어가면 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잖아. 뭘 의미하는 거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더 전부터 이게 인지가 되었었던 얘기지. 이 관계가 뇌와 감각 기관의 관계가 인식됨. 이게 포인트인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요 152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내용은 요 정도. 자, 그러면 153번은요? 지금 이제 그 실험 얘기가 나오잖아. This concept can be seen clearly 라고 해서 어떻게 이게 잘 드러나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감각기관이 전혀 작동을 안 해야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153번에 지금 in the warm water 이라고 해서 따뜻한 물 속에 놓여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되게 특이한 탱크죠. sensory deprivation 탱크라고 해서 이 감각이 완전 차단이 되어지는 그런 수조의 따뜻한 물에 놓여져 있을 때 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감각기관이 작동을 안 할 때, 감각기관이 전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154번에서 언급을 했던 우리가 뭘 곧 경험하게 된대? 뭐에 대한 환각?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그리고 촉각적인 것에 대한 어떤 환각을 곧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왔던 이 hallucinations라고 하는 단어 잘 기억해 주셔요. 왜냐면 이건 AI 그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죠, 이거. 여러 그 AI 툴들이 거짓말 되게 잘하죠. 거짓말을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걸 그러니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AI 관련해서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hallucination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환각이란 뜻이에요, 환각. 네.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진짜 아주 그냥 술술 하잖아, 얘들아. 진짜 마치 있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막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얘가 있는 상태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떤 책에 누구의 저자의 몇 쪽에 지금 언급이 된 부분인지도 알려줘. 그렇게까지 안 해주세요. 알려주는데 찾아보면 거짓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거짓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심층 리서치라고 GPT가 이제 그런
써봤어? 기가 막히지. 얘들아 너네 써봤니? 아니요. 얘들아 한번 써봐. 기가 막혀. 심층 리서치라고 해서 나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그 옵션을 클릭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뭘 알고 싶은지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알려줘 라고 하면 한 길게는 한 30분을 막 검색을 막 해 지가 막 30분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막 이만큼 결과를 막 줘. 유료예요. 난 유료를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근데 유료가 아닐 때도 아마 약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무튼 아주 대박적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비싸. 자, 그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감각이 완전 차단이 된 상태죠. 154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어? 아니 저기 155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어? 여기 지금 요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위와 같은 이런 다른 어떤 실험들에서도 지금 뭐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We need constant input from our senses. 뭐를 통한 인풋? 우리의? 아이고 our senses. 우리 감각을 통한 인풋, 계속된 인풋을 필요로 하는 거야. 뭘 위해서? 정보 처리를 위해서. 근데 어떤 것에 대한 정보 처리야? Personality and intellect. 어떤 것들? 우리의 성격이라던가 지성을 부여하는 어떤 기능들 있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감각 기관을 통한 어떤 입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인 거야. 자, 그럼 지금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지금 153번부터는 이 실험이 나온 거죠. 여기서는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험 어떻게 했어? 감각 차단 수조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감각이 이제 차단이 됐죠. 감각 차단.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 결과가 어땠어? 뭐 시각적인, 그 다음에 청각적인, 촉각적인 그런 환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죠?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또 무슨 결과 나왔어? Incoherent thought patterns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지각의 어떤 기능 이상이 계속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일관성 없는 사고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라는 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이거 생각을 쓸게. 생각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 뇌가 잘 사고하려면 결국은 이런 감각 기관들이 잘 작동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됐던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3번이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한 요 정도가 이제 2번 구체적인 진술이 되겠죠. 본론, 구진, 그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예시가 이제 펼쳐지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와? 제가 좀 정리해드렸잖아요. 결론. 어떻게 적어야 돼? 뭐라고 적어야 돼? 뭘 위해서는? 성격과 지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감각, 지속적인 감각 입력이 필수다. 그죠?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 있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그러니까 약간 기능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서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이랑 보라색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색깔 더 칠한다라고 하면? 네, 센스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sensory, sensor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노란색이 처리가 가능하죠. 일단 저는 그 결론적인 부분에다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constant input from our senses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전 노란색 처리를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투부정색 이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보라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위에 그 실험에서는 사실상 감각을 차단한 거잖아.
차단한 거니까 파란색 처리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blinded folded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감각 차단한 거죠. 눈을 가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몸에서도 이제 감각을 차단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자리 잡게 했다는 얘기니까 150 컨트롤이 됐다는 얘기니까 153번에 나왔던 부분도 파란색 처리 가능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뭘 경험했어? 환각을 경험했다.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관적이지 않은 어떤 사고를 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처리가 여기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탱크에서 그 유튜버가 실험하고 있었어요. 오 어디요? 너? 유튜버가 아 진짜? 가서 하는 그래? 봅시다. 영상으로 있어요. 봐요. 시각자료 예체를 이용한 빨리 집에 가고 미디어도 싶어. 감각 기관에 사용해 봅시다. 필요 없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아 왜? 아 뭘 봐야 돼? 나 못 찾으면 어떻게 얘들아. 자 일단 이거 마무리부터 짓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 뭐라고 해야 돼? 뇌는 혼자서 어디에 의존해? 혼자서는 감각을 할 수 없어. 그죠? 뇌는 지각과 인지를 위해 누구한테 의존해? 감각 기관에 의존한다. 감각 기관에 의존한다. 이 얘기죠 결국. 우리 우혁이 요약문 써오고 이제 키포인트도 잡아올 수 있지 않겠니? 이건 사진 촬영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유건씨? 유건이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아시겠어? 이 정도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